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일 수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저는 8월달이 지나고 9월달이 되면 왠지 올 한 해가 다 끝나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9월이 시작한 만큼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0.2%의 상승과 함께 오랜만에 32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7%의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반도체 흐름도 양호했었고 오랜만에 카카오뱅크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LG화학을 중심으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은 다소 아쉬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LG화학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아마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추이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오늘 삼성 SDI가 하락했는데 이 두 종목 간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 내에서는 게임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의 모습이 나왔고 또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죠.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첨보 모두 오늘은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급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은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이틀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소폭이지만 나름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와 함께 지금 8거래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소폭의 상승이 나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걸 연속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내일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닌지 이런 기대감이 살짝 생기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카카오는 오늘 소폭이 하락에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하고 카카오 조금은 수급과 주가의 방향 이 두 가지가 약간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폭이 하락에 나왔던 삼성 SDI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순매수 규모에 비해서는 소폭의 순매도라고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SK하이닉스, HLB,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SK텔레콤, 크래프톤, 유한양행, 카카오뱅크,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으로 올렸습니다. 자, 먼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새벽에 종료되었던 미국 시장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1%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은 어제와 거의 동일한 가격에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리고 S&P 500도 0.1% 하락이 나오면서 딱히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미국 3대 지수를 살펴보면 지수의 상승 흐름 자체가 국내 증시보다는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한 번씩 조정 구간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이렇게 조정 구간이 나오게 되면 회복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이 나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장 자체로 흘러들어오는 유동성 그 유동성의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 미국 시장이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이렇게 구분해 져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업종별로도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지난 8월 초였죠. 이 당시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주가에 약세가 나왔을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었겠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시장 흐름보다 강할 수 있는 종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렇게 약세장이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은 이 당시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도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 반대로 이와 같이 상승 국면에서는 업종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전고점 이상을 돌파한 종목도 있을 것이고 아예 상승하지도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차이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국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차이를 보면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미국 시장에는 유동성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즉 개별 종목으로 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업종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인지, 아니면 유행을 탄다고 하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유행을 타고 있는 업종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미국 시장하고 국내 시장, 이 두 개의 시장의 지수의 흐름과 유사하게 개별 종목 안에서도 동일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핵심을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쉽게 수익을 내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반등 구간에서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하락폭보다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과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2년 뒤, 3년 뒤 모두 마찬가지일 거예요. 작년처럼 코스피 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이 아니라면 모든 종목과 업종이 상승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트렌드에 맞는 업종을 선별해야 되고, 그런 업종을 선별했을 때 이렇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돌아섰을 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가 간의 시장 차이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솔직히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그때서야 정말 시장보다 강했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키워볼 수 있는 노력은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한 가지 기사가 나왔는데 며칠 전에 TSMC에서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할 것이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장되어 있던 TSMC 주가가 한 차례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하반기에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까지 인상한다는 소식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에는 큰 반응은 없죠. 아마도 지난번에 TSMC의 주가 흐름을 봤기 때문에 아마도 삼성전자의 즉각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가격 인상 부분, 물론 최대 20%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업이익의 증가로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파운드리 시장은 매년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력 업종이라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어제를 제외하고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그렇게 썩 긍정적인 구간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크게 내용적인 측면이 와닿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돌아서게 된다면 충분히 어떤 새로운 재료에 따라서 또 주가는 크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D램 반도체 가격은 하반기에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최근 5년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보신다면 2018년 그 당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반기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익적인 측면은 하반기에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많은 만큼 지금 7만원대 가격이 6만원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일은 없으니까 항상 내가 배당과 함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은 힘들겠지만 늘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투자의 관점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주하고 또 수소차 관련주들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조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특히 수소 쪽이 조금 더 심하죠. 일단 오늘 이렇게 낙폭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가 어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 중립을 법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내용의 친환경 관련주들 굉장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이 제기가 되었던 그런 이슈였다고 볼 수가 있고 어제 법제화가 되면서 조금은 재료가 소멸된 측면으로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진 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면서 따상을 갔거든요. 그렇다 보니 해당 종목의 상장과 함께 수소 관련주로 기대감이 많이 몰렸었는데 또 상장을 하고 나면 재료 소멸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퓨얼셀 지금 3.5% 하락이 나오고 있고 코오롱 인더 마찬가지로 1% 하락,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 이 종목은 5% 이상의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진 솔루스의 모회사인 일진 다이아 오늘 3.8%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시가는 굉장히 높게 시작을 했는데 수소 관련주의 약세와 함께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처럼 차익 매물이 나오고 주가가 쉬어갈 때 오히려 수소 관련주를 매수하기 좋은 기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작년에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있었다면 현대차에서는 수소 웨이브, 바로 9월 7일날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소 관련주가 끝났다고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다음 주 8일에는 현대차 그룹을 중심으로 SK, 포스코, 그리고 그 외 수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는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탄소 중립법 법제화 이슈하고 또 일진솔루스의 상장, 이런 재료들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강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쉬어가는 구간, 또 주가가 한 번씩 출렁이는 구간, 그런 구간에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라는 주는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장기 플랜을 세우기에도 굉장히 유효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중장기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수소 관련주, 전기차 못지않게 조금은 중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잡아보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달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달은 지난달과 다르게 모두 힘낼 수 있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